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문제 해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9월 모의평가라고 하는데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는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날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선생님 기억에 9월 이전에 모의고사를 치른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9월 달인데 아마 이제 추석이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당겨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난도는 쉽진 않았고요. 낮진 않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서 아마 이제 시험을 보면서 조금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르기 전에 어려운 시험을 치러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그 당황에서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문제 상황에 부딪혀봐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9월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시험에서 무엇이 됐든 얻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자료는 각국의 자연 경관들이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러시아 푸토라나 고원의 타이가라고 되어 있죠. 그냥 냉대림, 냉대규유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U자국 빙하 침식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나미비아 해안의 모래사막, 나미부 사막이죠.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대표 사막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라는 미국 모뉴먼트 밸리의 뷰트인데 밑에 보기 보고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보기, 가에는 상록 화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상록 화렵수는 보통 열대 우림을 말하고요. 언제나 녹색, 낙엽에 지지 않고 잎사귀가 넓다. 자, 또는 이제 온대 기후 지역 중에 이게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경엽수, 그 다음에 이제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조엽수, 이런 나무들도 상록 화렵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상록 화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열대 우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나에는 빙하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에요. 나미부 사막과 더불어서 칠레 북부부터 쭉 이어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도 한류 때문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주 끼죠. 그 다음에 라는 반복적인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쌓여 형성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제 가끔 이제 지리 마니아들이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뷰트 또는 메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하는 암석은 이제 변성암하고 화강암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반이 융기한 다음에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남아서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평으로 쌓여 있는, 그리고 규모가 되게 큰 그런 퇴적층이 전체적으로 융기한 다음에 퇴적을 받아서 이제 산이 만들어질 때는, 쉽게 말하면 산이에요. 산이 만들어질 때는 이 사진처럼 위에는 평탄하고 양옆은 거의 절벽인 이런 산이 만들어져요. 이게 비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일반적인 화강암이나 변성암이 아니라 수평으로 쌓여 있는 퇴적층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되게 급한 절벽에 가까운 이런 산이 만들어진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은 건조기후, 사막에 있을 때 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건조 지형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꼭 이렇게 건조 기후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중 일사량이 많은 열대 수렴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한다.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남북이 2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여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한다.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의 수직으로 전달되는 지점은 적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기후 단원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지점이죠. A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북반구죠. 그 다음에 B는 살짝 남반구인데 탄자니아 지역으로 다르에스 살라민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요. 남반구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서부 지역으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는 역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기 볼게요. 1번, 니은에서 기역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다가 아니라 무역풍이죠. 무역풍. 아열대 고압대에서 열대 수렴대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고요.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으로 구분하죠. 니은, 대류성 강수는 니은보다 기역에서 잘 발생한다. 열대 수렴대에서 대류성 강수, 스콜이 자주 내리죠.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니은은 A, C의 여름 기후에 영향을 준다. 옳은 설명이죠. A하고 C는 지중해성 기후고요. 북반구는 7월,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는 1월, 여름, 그 무렵에 고온 건조한 날씨에 영향을 주죠. 옳은 설명이에요. 리을, 디귿이 북회기선에 위치할 때는 7월 무렵이고요. 그때 남반구는 겨울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인,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인 B는 건기에 해당해요. AW, 사바나에서 이 W가 윈터 드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제 이런 문제는 해설할 건 딱히 없고요.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뭐 표를 만들든 아니면 나와 있는 자료에 표시를 하든 꼼꼼하게 표시한 다음에 실수하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죠.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 문제를 굳이 읽진 않을 거고요. 뭐 점수만 표기하고 어느 나라가 이제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만 찾아볼게요. 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점, 2점, 1점이고 총점 4점이에요. D가 볼리비아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는 1점, 3점,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총점이 5점이 되겠네요. 에콰도르는 B가 에콰도르예요. 그 다음에 칠레는 1점, 그 다음에 2점, 3점, 총합이 6점이고 2가 칠레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1점, 1점, 2점, 총 4점이고요. A가 콜롬비아죠. 자, 페루는 2점, 그 다음에 2점, 3점, 총점이 7점이에요. 그래서 페루가 정답이고요. C가 페루죠. 3번. 자, 우리가 남아메리카는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지역 남쪽에 있는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은 나라가 너무 많아서 작은 나라들도 많고 외우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아메리카 쪽은 수능에서도 나라 이름을 직접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늦지 않게 나라 이름 외우세요. 나라 많지 않으니까. 4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 하나임. 자, 세 대륙 가운데 1950년대부터 그 다음에 2010년대까지
출생률,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가장 급격하게 변한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죠. 거기는 개발도상국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았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가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유럽 하면, 출생률과 사망률의 그 차이가,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 뭐 무조건 마이너스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뭐 국가 총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다른 대륙에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유입시켜서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은 이제 마이너스지만 총 인구 증가율은 어쨌든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0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다는 어찌됐든 뭐 마이너스까지 뭐 크게 내려간 건 아니지만 0 근처에서 어떤 지표 하나는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는 0 근처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가 유럽이고요. 다가 유럽이고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가 사망률이란다. 인구 증가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인증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가 그럼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될 텐데, 당연히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따지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뭐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A가 출생률이고요. C가 사망률이에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이 차이만큼이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출생률, B가 인구 증가율, C가 사망률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1번 A는 출생률, C는 사망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국가의 수가 많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보통 미국과 캐나다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다 유럽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역시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5번 가로부터의 유입 인구는 다가 나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죠. 정답은 5번. 참고로 이제 유럽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을 봤더니 사망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가 뭐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도 최근에 사망률이 조금 높아졌네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사망률이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사망률이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까닭은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구 구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자연사,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저개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 있는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사망률을 보는 건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선진국이라 그래서 사망률이 무조건 낮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출생률을 보거나, 근데 출생률보다도요, 노인 인구 비율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니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5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먼저 볼게요. A는 우리나라 근처죠.
온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고 그 다음에 대륙의 동안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고요. 그냥 여기는 몬순이라는 뜻에서 M이라고 적을게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크고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 사실 뭐 이게 CW나 CFA나 이제 유라시아 대륙 동부 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뭐 벼농사 짓는 거 비슷하고 사람 사는 거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B는 미국의 태평양 쪽이죠. 여기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C는 뉴질랜드죠.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남반구 지역이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기후 값에서 가나 다 지점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뭐 강수량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걸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다는 1월이건 7월이건 강수량이 뭐 많은 편이죠. 참고로 가나 다는 모두 온대 기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월 강수량 30mm잖아요. 자, 그래서 다는 건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는 뉴질랜드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는 7월 달에 강수량이 많고 1월 달에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A는 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지중해성 기후. 우리나라 근처하고는 반대죠. 더울 때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기온이 낮을 때 강수량이 많고. 그래서 B는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A, B, C 1번.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가나 중 하나임. 뭐 해수면 변동을 보고서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 구분하는 건 쉽죠. 가는 최종 빙기, 그 다음에 나는 후빙기가 되겠네요. 해수면하고 기온하고는 같이 움직이니까 비례하니까요. 그 다음에 만년설의 고도는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자료이기는 한데요.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거잖아요. 빙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에서 A 시기는 해발 고도를 봤더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만 만년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B 시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A 시기보다 더 낮은 곳까지 만년설, 빙하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더 기온이 낮았던 시기는 B죠. 그래서 B가 최종 빙기고요. A가 후빙기에 해당해요. 뭐 자주 보는 자료는 아니라서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밑에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억, 가 시기는 최종 빙기, 나 시기는 후빙기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전 세계 해양의 면적은 가 시기보다 나 시기가 더 넓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당연히 육지의 면적은 줄어들고 해양의 면적은 넓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아니면 4번인데 이제 보통 이제 지리 쪽에서는, 사탐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잘 이렇게 선택지를 안 만들었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이거 가지고 정답이 안 나오죠. 리을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난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난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디귿 볼게요. 현재 석호는 B 시기에 형성되었다. 자, 석호는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과 비슷한 해안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안선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거죠.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해수면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에 석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후빙기가 언제인지 구분하면 되는데 B가 아니라
A가 후빈기였죠. 디귿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 산악의 빙하 분포 면적은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넓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7번 그래프는 가다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수력, 지열, 풍력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미국, 브라질, 중국 중 하나임. 자, 먼저 가를 봤더니요. A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뉴질랜드 공통점은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건 지열이죠, 지열. 지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미국이란다. A는 미국이 돼요. 미국 서부가 이제 신기조산대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를 먼저 볼까요? 캐나다, 러시아, 고위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과거에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는 수력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물론 여기도 중국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나는 자연스럽게 풍력이 될 건데 영국을 보고서 풍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는 미국이 될 거고 C는 이제 브라질이 되겠죠. 자, 수력 발전을 보면 B는 중국은 창장강 유역에서 수력 발전 많이 하고요.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아마존강이 있어서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물이 제일 풍부하죠. 그래서 수력 발전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선택지는 어렵지 않죠? 1번 가는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다. 수력이란다. 지열이 아니라 다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가는 나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열 발전은 기상 조건하고 상관이 없죠. 3번 나는 다보다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수력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하고 비교할 급이 아니고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이 수력이잖아요. 수력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4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A가 B보다 많다.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당연히 미국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B와 C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 B 중국은 당연히 아시아에 있잖아요. 잘못된 설명. 8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지도의 A2 국가에 대하여 설명해 볼까요? 자, 지도에서 각 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알제리, 그 다음에 B는 리비아, C는 이집트, D는 수단, E는 에티오피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국가들이니까 아마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학생들의 대답 한번 볼게요. 자,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알제리는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내륙 지역은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국경선은 나일강을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나일강은 약간 이집트에서 약간 동쪽으로 흐르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삼각주거든요. 그래서 리비아는 나일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시아파 교도가 수니파 교도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사실 시아파하고 수니파,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두 개의 종파로 구분이 된다. 그렇죠?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맞냐? 사실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시아파, 수니파 외우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은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는 헷갈리잖아요. 아무튼 자,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는 수니파가 더 많아요. 수니파가 다수고요. 시아파가 소수인데 근데 시아파에 대해서 시아파가 더 많은 그런 나라들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시아파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 하나만 사실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니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모든 나라는 수니파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란이에요. 이란은 서남아시아에 있지만 아랍은 아니에요.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랍어, 페르시아어, 어쨌든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요. 그래서 완전히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인데 이하고 시하고 모음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집트는 수니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병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정 뒤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참 다르푸르 분쟁 외워야 되나? 물론 이제 정이 정답이어가지고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거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수단하고 남수단 사이에 뭐 이게 갈등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 갈등이 다르푸르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2011년 뒤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남수단이 여기에 해당하죠. 정답은 정. 9번. 다음은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도는 뭐든 기억이고요. 면적은 33만 1310제곱킬로미터. 자, 우리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남한의 3배쯤 되네요. 인구는 9,600만 명, 약 1억 명. 국기의 문양은 중앙에는 니은이 그려져 있음. 국가의 특징,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메콩강 삼각주에서 변홍사,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 갈등 당사국임. 이것도 베트남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갑. 이 나라 여성들의 전통 의상으로는 부르카가 아니라 아오자이죠. 부르카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 이제 입는 여성들의 전통 의상? 아마 전통이라는 말도 좀 붙이기 그러는데 여성들의 신체를 가리는 옷 형태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전통 음식으로 나시고랭이 있어.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이죠. 베트남의 전통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쌀국수잖아요. 쌀국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건 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옳은 설명이죠. 3번. 그 다음에 기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송크란이 있어. 자, 송크란 축제는 베트남이 아니라 타이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예요.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앙코르와트야. 자,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 있죠. 베트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베트남 국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빨간색 바탕에 가운데에 커다란 별이 있어요. 하얀색 별이 있거든요. 이제 별의 각도는 이 각도는 아니고 반듯하게 서 있는 별인데 국기의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렇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10번. 지도에 표시된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곧바로 볼게요. 선택지. 1번. A에는 판과 판이 수렴하는 경계가 있다. 인도랜다. 일본.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B는 판과 판이 분리되는 경계가 아니라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계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C에는 한라산이 분포한다. 필리핀, 환태평양 조산대, 화산섬.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D에는 고기 습곡 산지가 발달해 있어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5번. E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져 있다. 옳은 설명이죠.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물론 인도네시아 일부, 이렇게 지나서 태평양에 있는 여러 화산섬들,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져 있다. 옳은 설명이에요. 11번. 그래프는 아시아의 종교별 신자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뭐 아시아 지역의 종교만 물어보고 있네요. 그 중에 A만 이제 국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당연히 A는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다. 이란만 시아파가 다수다라고 알고 있어도 될 정도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 가운데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네모칸 하나가 이제 신자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가는 인도네시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도가 많은 비종교는 힌두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불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제일 적은 D가 크리스교가 되겠죠. 뭐 크리스교는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동티모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몇몇 나라에서 이제 비율이 되게 낮은 정도죠. 물론 우리나라까지는 비율이 좀 높겠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크리스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이슬람교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죠. 그 다음에 B는 민족 종교이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다. 옳은 설명. 3번 C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모스크이다. 모스크가 대표적인 종교 경관인 건 이슬람교죠. 그 다음에 4번 D는 A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D는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A는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이제 기원년,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7세기에 이렇게 발생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죠. 12번 그래프는 가다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자, 중국이 뭐 거의 절반쯤 되는 가는 돼지죠. 그 다음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뭐 이란, 그 다음에 인도도 북서부 지역에 건조 기후가 넓게 있어서 건조한 나라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나는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브라질, 인도,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기억을 해둘만 하겠네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도 소를 많이 사육한다. 다는 소가 되겠네요. 1번 가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축이다. 이건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용을 식용을 금기시한다. 돼지고기죠. 그 다음 3번 다는 주로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을 위해서 사육된다. 양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전 세계 사육 두수는 다가 나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사육 두수 순서는요. 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양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제일 적죠. 그 다음 5번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가, 다 중 나가 가장 많다. 양은 여기 선지에 있는 것처럼 주로 모직공업의 원료 생산, 그러니까 털을 때문에 사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류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돼지예요. 자,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13번 다음 글은 미국의 두 도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가는 미국 북동부의 도시로 보스턴, 워싱턴 DC 등과 함께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 도시의 맨해튼 지역에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위치하며 타임스 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이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다. B는 뭐 B랜다. 가는 뭐 뉴욕이죠. 지도에서는 B고요. 가는 B. 그 다음 나는 오데오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내륙 수운의 요충지로 미시간호의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윌리스 타워, 마리나 시티 등 대표적인 빌딩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고층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유명하다. 시카고예요. 시카고고요.
지도에서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4번. 다음 자료는 타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방송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땡 동굴 조난사고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모식도는 넘어가고 앵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자 타이 북부의 석회 동굴로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좁은 통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앵커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기자 지난 6월 23일 축구팀 학생과 감독으로 구성된 13명의 일행이 동굴에 들어간 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되었습니다. 앵커 조난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기자 가지고 있던 소량의 음식과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만 섭취하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7월 10일 마지막 조난자까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석회 동굴에 대한 이야기네요. 보기 기억의 기반함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고생대에 주로 만들어졌다. 옳은 설명들이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함몰된 지형을 칼데라라고 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석회 동굴이 함몰되면 지표면에는 웅덩이, 깔땡이 모양을 닮은 웅덩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또는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칼데라는 화산 지역이니까 석회 동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디귿, 니은은 이 지역에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에 자주 발생한다. 타이, 동남아시아에 있고요. 그렇죠. 바다에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계절풍이 부는 시기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7월 무렵 그때가 우기가 되겠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디귿은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석회암이 물에 녹는 용식작용은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작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과 7월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보면은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뉴욕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 동안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는 좀 크게 벌어져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내려오게 되면 콜롬비아 쪽에 있는 여기는 아마 보고타가 되겠죠. 여기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요. 1월이든 7월이든 기온 변화가 거의 없죠. 연교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브라질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인 것 같은데 사바나 기후를 물어볼 때 자주 나왔던 지역이죠. 열대 기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루과이 쪽인데 아마도 수도인 몬테비데오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고요. 온대 기후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열대 기후에 가깝죠. 온대 기후지만 연교차나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작을 것이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가하고 나 시기가 1월과 7월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가 시기하고 나 시기 모두 18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열대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가 시기에는 한 13도, 그 다음에 나 시기에도 한 그 정도? 여기는 연교차가 작고 1년 내내 서늘한 열대 고산 기후죠. 그래서 콜롬비아 보고타 쪽이 C가 되겠네요. 자, 아까 이제 그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를 볼 때 A를 보니까 가 시기하고 나 시기 물론 차이가 크진 않지만 가 시기의 기온이 더 높죠. 그래서 여기는 남반구 쪽이니까 가는 1월이 될 거고요. 나는 7월이 되겠네요. 그 다음 B를 보면 7월 달에는 기온이 되게 높은데 1월 달에는 기온이 낮죠. 그래서 여기 뉴욕 쪽이 B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D가 우루과이가 되겠네요. 우루과이 온대기후, 그래서 1월 달에는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18도씨 미만으로 기온이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뭐 보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죠. 기억, C는 B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D는 우루과이 쪽은 A, 리우데자네이루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아니죠. 고위도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디귿 가시기, 가는 1월, 낮 길이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남극에 가까울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D가 C보다 길다. 옳은 설명. 뭐 C는 1년 내내 거의 12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나시기 강수량은 7월은 B는 당연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강수량이 있어서만큼은 이쪽이 대륙 동아인데도 불구하고 CFA 기후가 나타나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편이거든요. 어쨌든 7월 달에도 강수량이 좀 많죠. 그런데 A는 사바나 기후, 남반구니까 7월이면 겨울, 그때는 건기, 그리고 강수량이 적고요. 그래서 리을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16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국 중 하나임. 뭐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네요. 자, 먼저 2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만큼 2차 산업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가 중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3차 산업의 비율이 다른 두 국가보다 높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으니까. 자, 물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1차 산업의 비율이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높죠. 그렇게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하시면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의 원주민은 애버리지니가 대표적이다. 가가 아니라 다 오스트레일리아죠. 그 다음 2번 나는 벵갈루루의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인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가는 다보다 석탄의 수출량이 적다. 중국은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중국하고 인도는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인도보다 한 3배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 자체가 중국이 인도보다 한 3배쯤 많은 거죠. 그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역시 잘못된 설명이죠.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밀을 많이 생산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중국, 인도잖아요. 자, 밀 생산량 세계 1위 중국, 세계 2위 인도. 그렇죠? 정답은 2번. (17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 협정에 최근 복귀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7년 6월에 이 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자, 탈퇴할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복귀한 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이든으로 바뀐 다음에 복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억으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 다음 2번 니은은 람사르 협약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람사르 협정은 이게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기후 협정이에요. 그 다음 3번 디귿의 체결과 동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 의정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 오존층 파괴니까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리을의 주요 원인 물질은 염화 플로리노탄소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니은은 디귿보다 체결된 시기가 이르다. 니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은 아니고요. 교토오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토오정서가 2020년까지 뭔가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갈 무렵, 그래서 2010년대에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0년대에 체결이 됐어요. 오존층 파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18번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를 봤더니 이것만 보고도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해안 경관이 유명한 도시로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됨. 그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인 리우 카니발이 개최됨. 나는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로 고산지대에 있음. 소칼로 광장을 중심으로 격자형 도로망이 나타남. 멕시코 시티죠. 그 다음 라는 잉카 문명의 대표 도시로 마추픽추와 같은 국가에 있음. 도심에 아르마스 광장과 땡땡땡 대성당이 있음. 쿠스코죠. 페루에 있고요. 보기 볼게요.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는 옛날 수도예요.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가 원래 브라질의 수도였으나 내륙 지역 개발을 위해서 브라질리아를 새로 건설하고 수도를 옮긴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니은 나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이다. 수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부르죠. 수석할 때 수예요. 빼어날 숫자. 자, 그래서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다가 속한 국가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죠. 그래서 니은만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19번. 다음 글은 가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경은 하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와 라인강을 따라 국경의 일부를 접하고 있다. 라인강 하면 독일이거든요. 어쨌든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대요. 자, 라인강은 어쨌든 주로 독일을 흐르는데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하고 국경을 접한다. 그러면 이제 가 나라도 규모가 좀 면적이 넓을 거고요. 나 나라도 면적이 되게 넓겠죠. 라인강은 이렇게 북해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는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자, 이제 이탈리아도 지중해랑 접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 사이에는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당연히 라인강은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북쪽 지역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뭐 이제 물론 국경을 직접 맞닿고 있지도 않고요. 라인강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나는 프랑스예요. 그다음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와 국경을 접한 다는 독일과 국경을 접한 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생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입국 심사 없이 독일과의 왕래가 가능하다. 다는 독일어와 나 프랑스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자, 이 설명을 보고서 다가 스위스라는 거 얼핏 알 수 있어요. 자, 스위스는 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나오거든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이제 공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없는 그 대표적인 나라예요. 다는 스위스. 자, 보기 볼게요. 기억가는 독일은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파다니아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파다니아 지역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 다음 디귿 다는 영토가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국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벨기에 북부에서는 가어를, 북부는 네덜란드어를, 남부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죠. 독일어를 주로 쓰진 않고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옳은 설명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아까 다 국가를 설명할 때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면서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나라는 스위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스위스기도 하고요. 20번.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랍에미리트의 윈드타워.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기후가 나타나고요. 더우니까 기온이 높을 때 식히기 위한 시설들이 있죠. 전통 가옥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키르기스스탄의 유르트. 얼핏 보면 몽골에 있는 전통 가옥인 게으르처럼 생겼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 형태의 가옥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일본의 합장 가옥. 경사가 되게 급한데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비나 눈이 빨리 굴러 떨어지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특히 일본의 서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일본의 서쪽 해안은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지붕에 쌓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이 빨리 그냥 굴러 떨어지라고 경사를 되게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의 전통 가옥이죠. 보기 볼게요. 기역, 가는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건 고산 가옥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나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 가옥이다. 아니죠.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이에요. 그 다음 다의 지붕 형태는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나는 다보다 유목생활에 적합하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9월 모의고사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